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진행자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타 다른 TV 토론회에서는 없었던 형식인데요. 이 질문은 저희가 미리 다른 후보들 캠프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저희가 그 과정을 엄선하는,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당연히 물론 후보들에게 이 질문, 제가 드리는 질문은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그리고 제 추가 질문도 있다면 1분 이내로 여기 계신 네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가 묻는다. 첫 번째는 저하고 잠깐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윤상현 후보입니다. 예. 과거에 개파 정치에 손대섰던 분이라고 대처진 시간이 그런데 예. 지금 와서 개파 탈피하겠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모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역을 자처하고 정말로 모든 거에 총대를 맸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탄핵당하면서 허망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저도 정책 업보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도 1년 당했고요. 또 지구당 위원장도 반납해서 기꺼이 반납해줬고 또 무소속 출마, 공천 탈락도 2번 했고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서 야 정말로 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정치학에서 정책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 박탈을 공적인 가치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케이스가 아닌가. 정말로 저의 가치가 박탈된 정적인 가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개파 정치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개파 탈패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탈개파를 선언하셨다. 예. 그러면 오선 의원으로서 지금 추가 질문이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른바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있다면 과거와 비교하면 수위가 어떻습니까?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친윤, 친한 이 개파 청산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원희룡 후보, 우리 한동훈 후보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지만은 일종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이게 결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당이 어떤 분열될 수도 있고요. 또 후유증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파 청산, 개파 탈피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줄 세워보고 줄도 섰지만 그거 정말로 허망스러운 일이고 우리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책 개파를 하자. 어떤 정책 노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지 권력 주변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책 개파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젊은 정치인들 또 원외위원장들하고 정책 개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어요. 다음은 제가 한동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해서 증거, 혐의, 차고 넘친다는 발언 취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정치적 몸값만 키워줬다. 혹은 야당의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런 명분만 줬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판단은 옳습니다. 증거 충분하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스템이 법원에 있어서 판사의 자유심증과 영장 제도에서의 판사의 대단히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불구속이 됐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10월, 11월부터 1심 재판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민심이 이탈하게 될 텐데 그걸 저희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민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준비를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다른 후보들이 지난번 토론 때 언급하셨던 걸 제가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 구속 면하지 않았냐, 기각되지 않았냐, 전략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한 후보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사법 시스템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범죄를 처단하는 것을 전략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어떤 상대방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전략을 쓰고 기술을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검찰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고 그 성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30초 남으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두 가지 질문을 차례로 들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진행자 존재를 알아보시고 저와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차례는 나경원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작년에 네. 본인 직함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해임한 건 당무 개입입니까? 당무 개입. 당무 저는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었습니다. 한동훈 그 당시 특별 검사님이 하셨는데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하셨죠. 정말 정치의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잘못된 저는 기소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아마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을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정치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일이었지만 이러한 것을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이라는 그런 용어로 엮어서 우리가 형사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는 제가 그럼 반윤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요새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무 개입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히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로 범죄 혐의를 씌워서 기소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약간의 OX 정도로만 질문 드렸었는데 약간 시간이 오바돼서 네.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한 3초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작년에 비슷한 취지일 수 있겠는데 한 수십 명이 되는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도 당무 개입입니까? 그 연판장은 초선 의원들이 한 것이죠. 그거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연판장 사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겠죠. 그러다 또 우리가 그 연판장 사건을 기억해서는 앞으로 정치가 사실은 계속해서 분열의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잊어버리고 그러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두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표정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 알겠습니다. 연판장도 윤 대통령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해임도 당무 개입은 아니라는 취지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께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릴게요.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당의 위기를 막아내고 또 당정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누가 돼도 좋고 충분히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후보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점은요. 지금 총선 패배 직후에 바로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함으로써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지금 백서도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많은 당내 분열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시기상조, 여유를 가졌으면 좋았겠다. 총선 때 부닥쳤던 당정 충돌로 해결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한동훈 후보가 숙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같은 맥락에 제 추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런 차원이라면 원희룡 후보도 좀 다급하게 갑자기 출마 결심을 내리신 걸로 보인다면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원 후보도 출마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과정까지는 뭐 깊이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그 부분을 뭐 지금 뭐 무 자르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예. 아마 그런 데서 총선 때 쌓였던 패배의 원인과 당정 충돌의 그 요인이 당을 위험에 빠뜨릴 게 지금처럼 절박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아마 저는 총선 이후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저의 회복을 더 중시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예. 하나 그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게 사실 그때 저 자신도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 대통령과 소통하고 나름대로의 지침도 받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무 개입이 아니고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한 것은 당무 개입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정 충돌을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 캠프의 질문을 취합해서 대신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마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희가 두 번째 토론, 주도권 토론에서 자유롭게 한번 그 발언 기회도 드리겠습니다.